윤중숙 교수님은 우리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차 문화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한국대학 부설 전통차 예질 지도 교수, 그리고 계명대학교 컬처 투어 달의 강사, 문화재청 국립문화유산원 행다 끽다 프로그램 강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수련 차문화연구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한국차학회 해남차인회 논문 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셨네요. 네, 지금부터 6대 차류의 제다 윤중숙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중숙입니다. 저는 오늘 6대 차류의 제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 품평을 오늘 같이 제다와 품평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렵고 불편한 시기라서 품평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품평은 자료와 사진과 또 그 나가신 자료를 보고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다 방법과 특징, 그리고 장원의 다록의 제다 방법, 그리고 제다 공정의 발달, 그리고 6대 차류의 분류와 제다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다란 일단 차는 차나무의 어린 삭이나 잎을 음용하기 좋게 가공한 것인데 이런 과정을 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명대학교에 차나무가 있습니다. 이 차나무가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정도에 식재되었을 것 같은데 한 3년 전에 동해를 입어서 다시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실화상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 같으면은 중국에서는 딸이 태어나면은 시집 갈 때 중국에서 사나무를 심어서 그 딸이 시집 갈 때 차씨를 봉차했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또 간습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차씨를 주면은 그게 하차고, 그리고 그 하차를 신부가 그 혼인을 하겠다고 받으면은 그 수차라는 그런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얼굴도 못 보고 이럴 때죠, 그죠? 자, 그 중국 소엽종과 인도 대엽종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70% 이상이 재래 군체종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아삼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사미카종이죠, 그죠? 손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은 내화 물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홍차 품종으로 적당하겠죠. 차는 염제 신농 때 차를 씹어 먹었습니다. 그죠? 씹어 먹고 해독되었다는 효능이 있고, 그리고 찻잎을 따서 삶아서 익혀서 식용하였고, 그리고 서진 장하 때에는 박물지에 차로 죽을 끓여 먹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에는 기호품으로 먹었는데 진나라와 남북조 시대에는 술 대신에 차를 마셨다 합니다. 그리고 성녀와 문인들 사이에도 일상적으로 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햇볕에 말리거나 쪄서 덩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덮어서 입차를 제다하였습니다. 차를 처음 제다 가공한 나라는 중국이죠, 그죠? 당나라 때는 떡차를 만들었고, 송대에는 정청하여서 단차를 주로 생산하였고, 명대에는 주원장이 1391년 9월 16일 날 단차에서 산차를 공차로 진상하도록 함에 따라서 제다법이 고형차에서 산차로 바뀝니다. 단차의 공차 폐지령 이후에 6대 기본 차류가 성립됩니다. 아까 박통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원의 다록에 나타난 제다가 지금 녹차 제다법인 초청 녹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다서죠, 그죠? 그리고 장원의 다록을 보면은 새로 딴 차잎에서 샌잎과 가지와 부스러기를 골라낸다. 두자 네치의 노구솥에
찻잎 한 금 반으로 덮어 익히는데 솥이 충분히 달구어졌을 때 찻잎을 넣고 재빨리 젓는다. 열의 온도가 약해서는 안 되며 익은 것을 기다렸다가 바로 불을 뺀다. 이런 살청 과정이죠, 그죠? 그 체에 거둔 찻잎은 가볍게 등이지어 여러 번 비빈 다음 다시 솥에 다시 넣는다. 그러니까 이제 유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건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조금씩 열도를 낮춰 알맞은 정도로 덮어 말린다. 이제 지금의 그 초청 녹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제다 공정이 발달하였는데요. 명대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매우 빠른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 장원의 다록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초청 녹차에 영향을 주었고 허차서의 다소에 나타난 제다 방법은 이제 탐방하고 홍청 녹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살청 방법이 초청으로 바뀌면서 이제 6대 다류, 녹차, 항차, 흑차, 백차, 청차, 홍차 등이 모두 생겨납니다. 차의 특성 중 하나는 이제 주요 성분이 같더라도 차나무 산지의 토양이나 기후 조건, 그 차나무의 품종, 채다 시기, 그리고 찻잎 크기와 차를 제다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의 성분 조성 비율이 변하여 차의 풍미를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그 찻잎 타는 시기에 따라서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네물차로 또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전, 세작, 중작, 대작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중국에서는 제다 방법과 이제 그 제품 색 그리고 발효도에 따라서 6대 다류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통용하고 있습니다. 발효도에 따라서 이제 색향미도 달라지지만 성분이나 효능도 많이 달라집니다. 6대 다류의 기본 제다 공정을 보면은 이제 살청을 먼저 하는 것은 녹차, 항차, 흑차이고 그리고 이제 위조 먼저 하는 것이 백차, 청차, 홍차죠, 그죠? 이제 제다 공정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발효차와 발효차로 나누는데 녹차가 비발효차죠, 그죠? 녹차는 또 정청 녹차와 세청 녹차, 초청 녹차, 홍청 녹차로 나누고 홍청 녹차로 나누고 그리고 발효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차, 황차, 청차, 홍차가 있고 또 후발효차는 이제 그 미생물 발효차인데 흑차가 있습니다. 그 녹차는 차나무 새로 낳는 그러니까 삭과 어린 잎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양 3국에서 생산되는 차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녹이라 해서 우리기 전에 찻잎과 찬물색 그리고 차를 우리고 난 잎이 모두 녹색입니다. 그리고 찬물색은 연녹색에 맑고 향은 맑고 은은하며 율향 그러니까 금방 삶은 그 밤향이 나죠, 그죠? 그리고 꽃의 향기인 하향이 납니다. 난꽃향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맛은 신선하고 입안을 상쾌하게 합니다. 그 이제 녹차의 일반적인 제다 공정부터 보면은 이제 녹차는 살청 유념 건조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살청은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살청은 열을 가해 찻잎에 존재하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과정이고 그 찻잎 속에 있는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의 효소에 의한 산화작용을 일단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념은 그 유념의 목적은 찻잎을 잘 비비고 말아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우릴 때 차의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합니다. 탐방은 제가 조금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엽을 하는데 그 차의 품질은 원료가 중요하거든요. 그 양질의 찻잎의 체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품종을 가진 차나무에서 어느 시기에 잎을 채취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차의 종류와 향미가 달라집니다. 그 녹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구 전후에 1창 1기를 따서 만드는 것이 그 좋은 원료죠, 그죠? 그리고 체엽 시기가 빠른 어린 생잎으로 가공된 차일수록 이제 질소나 카페인, 아미노산 함량이 많고 나중에 따는 그 성숙잎일수록 이제 카테킨 그 성분이 많습니다. 자, 제가 탐방을 한번 이제 말씀드린다 했는데 탐방은 생엽 펼쳐 널어놓기입니다. 이제 생엽을 펼쳐 널어놓고 한 8시간 정도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차를 만들면은 나중에 차에서 쓰고 뜰은 맛이 좀 많이 감해집니다. 그 생엽의 수분을 이제 감소시켜서 풋내를 없애준다 했잖아요, 그죠? 풋내를 없애주고 그리고 이제 그 탐방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쓰고 뜰은 뭐 카테킨 성분은 조금 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청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득금차 과정 제다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첫 득금에서의 온도가 이제 온도하고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살청 목적은 찻잎 속에 있는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폴리페놀의 효소에 의한 산화작용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유념이 잘 되게 하여 좋은 향기가 나고 풋내가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념 같은 경우에는 그 살청한 찻잎을 펼쳐서 비벼서 녹차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유념이 균일하게 되어야지 나중에 이제 찻잎색도 녹색을 띠고, 그리고 또 향기가 좋습니다. 쓰고 뜰분 맛도 좀 적게 나고요. 그리고 이제 건조 과정입니다. 건조는 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원래 차는 이제 생렵이 따면은 85% 정도의 수분이 있는데, 그것을 탐방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공정을 갖추면은 나중에 건조할 때는 1차 건조를 하고 나면은 거의 한 7%, 8% 정도의 이제 수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2차 건조를 해서 한 4, 5% 정도로 이렇게 낮춰줘야 되는 이유가, 수분을 제거하여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분을 낮춰줘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는 손으로 이제 그 제다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기계식으로 이렇게 제다합니다. 탐방까지는 다 같은 공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살청할 때 굴림동 살청기에서 살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념을 할 때는 냉유념이라 해서 그 살청기에서 그 차가 녹으면은 살짝 식혔다가 냉유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기에 넣어서 이제 1차, 2차 아까처럼 건조를 하는데, 나중에 수분 측정기에서 이제 측정했을 때 이제 4에서 5%일 때 가장 이제 건조가 잘 된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녹차가 나오죠, 그죠? 북한 강령 녹차입니다. 근데 강령 녹차인데, 제가 이제 강령 녹차 밑에 저 용정차를, 지금 요게 이제 용정차거든요. 차가 외형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이유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편편형이고, 그리고 초청 녹차입니다. 중국 이제 산동반도에서 차나무를 가져와서 그 강령에서 식재해서 지금 또 이제 상당량의 차를 만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차통에 이제 효능이 있는데, 요 5번에 보면 리뇨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방사성 피해를 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네요. 자, 이제 그 녹차의 명차죠, 그죠? 동정백라춘입니다. 동정백라춘은 강소성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초청 녹차이고, 그리고 이제 춘분에서 고구전에 이제 1화 1엽을 채업한 것입니다. 자, 득금하고 유념을 아까 저 용정차처럼 이제 제다시 손에서 차가 떠나지 않아야 하고, 차는 솥에서 분리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차를 득금과 건조 과정까지 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힘든 과정이겠죠, 그죠? 그리고 외형이 섬세하고 잘 말려져가 있는 형태고, 이제 백호로 덮여 있어서 지금 외관을 보면은 은백색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외형이라는 말을 쓰고, 저희들은 이제 외관이란 말을 씁니다. 청나라 이제 강희제 때 이 차가 먹어보면은 향도 좋지만은 이제 탕색도 예쁘고 이런데, 강희제가 강소성에 왔을 때 그 태수가 이제 강희제에게 동정백라춘을 권했는데, 이제 강희제가 차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무슨 차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흑살인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흑살인향 그대로 하면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죽일 만한 향이죠, 그죠? 근데 이제 강희제가 들어보니까 차의 맛은 그러하고 한데 이름이 너무 안 예쁘잖아, 그죠? 그래서 이름을 그래 백라춘이라 하여라. 이래서 이제 그 백라춘이라 정했는데, 우리나라의 갑돌이와 갑순이 같은 그런 이제 그 백라와 아상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정차는 유고의 다경에도 언급된 바 있는 명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백차는 그 1554년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전예영의 자천 소품에 이제 백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차는 불로 건조한 것이 두 번째이며, 생엽을 햇볕에 말린 것이 좋다, 세청하라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자연에 가깝고 덕을 때 연기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만들 때는 사람의 손이나 기구가 깨끗하지 않거나
불의 상태가 마땅함을 잃으면 차의 향기와 색이 손상받을 수 있다. 생렵을 햇볕에 말린 차를 완속해서 우려내면 찻잎과 삭이 서서히 펴지면서 비치색이 선명하여 더욱 즐길만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 아차 제답법으로 이제 그 백호원침이나 그 백모란 수미, 공미 등의 백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백차의 일반적인 제조 방법을 보면은 이제 시들기, 위조와 말리기, 건조만 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이제 방법이지만 아주 이제 이게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이 자연위조고 열풍위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중국에서는 백차 노차를 이제 1년은 차라 하고 3년은 약이라 하고 7년은 보배라 해서 이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백차를 이제 만들어 놓고 3년이 지난 차를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플라본이 되게 많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실버 팁이나 화이트 팁을 지금 많이 만들어서 이제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맞추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백차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차가 백호원침이죠, 그죠? 백호원침은 이제 그 복건성에서 만들어지고 백호라는 이제 어린 찻잎에 난 흰 틀인데 요 사진을 이제 이렇게 찍으니까 자 차에 틀이 다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백호인데 이 삭으로만 제대한 아형이 있고 그런 삭과 이제 잎으로 같이 가공한 아엽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물색은 지금 보듯이 담향색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솜털 향이 진하며 맛은 신선하고 상쾌하며 단맛이 납니다. 자, 월강백은 백차 기납차인데 그 운남 대엽종으로 만든 차입니다. 그 월강백은 그 건조를 그 달빛 아래서 했다고 해서 이제 월강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그 가공을 할 때 그 이제 발효 정도가 낮기 때문에 폴리페놀 함량이 이제 일반 녹차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국의 신공의 백차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발효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백차는 그냥 위조 건조만 한 차이고 일본은 이제 저희 한국과 똑같이 위조 건조만 한 차입니다. 그 황차는 이제 1570년 전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차의 미남 공정이 이제 중요한데 미남 공정으로 맛이 부드러워지고 단맛과 감칠맛이 증가합니다. 황차는 이제 삼황이라 해가지고 근차의 외관이나 찬물색, 우린 잎이 황색 계열을 나타냅니다. 그 황차의 일반적인 제조 방법을 보면은 이제 살청 유념 후에 민항을 하죠, 그죠? 민항은 이제 살짝 띄우기인데 이제 그 유념 후에 뜨거운 그 찻잎을 바구니나 이제 천이나 이런 데 사서 그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근데 예전에는 36시간까지 이제 이렇게 방치를 해 놨다가 찻잎을 쌓아두는 그 퇴적 과정을 거쳐서 성분 변화가 일어나면은 황차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쓰고 떫은 맛도 없어지고 또 황색이 됩니다. 그 민항이라는 발효 과정에서 소량의 테아플라빈이 형성되어 찬물색이 황색되고 향과 맛은 맑고 순해집니다. 그 황차의 종류는 지금 이제 지리산 산청 수제차가 있고 그 군산원침이라고 호남성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천성에서 나오는 몽정항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희성에서 나오는 곽산항아 그리고 절강성에서 나오는 막간항아가 있죠. 그리고 군산한침은 호남성의 동정호에서 이제 나오는데 군산은 당나라 때부터 이미 차를 생산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이제 문성공주가 티벳으로 시집 갈 때 이 그 군산한침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는 항실에 공차하였고 이제 이 모택동이가 이제 좋아했다고 해서 이제 군산에 가면은 이제 모택동 사진을 놓고 군산원 침을 이렇게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기삼락이라 하여서 차를 우리면은 차가 그 우리는 과정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3번을 합니다. 뭐 3번 이상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삼기삼락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차는 그 오룡차 제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제 왕초당의 다설인데 이 다설은 지금 이제 전문은 전하지 않고 그 청대 육정찬의 속다경에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이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무이차가 녹엽 홍양변이죠, 그죠? 그때도 이제 청차가 18세기 이전에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오로지 무이차만이 듣고 말리기를 겸하여 시행하니 끓여내는데 반은 푸르고 반은 붉다. 푸른 것은 득건색이고 붉은색은 말린색이다 했죠. 그죠? 청차의 녹엽 홍양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청차는 그 일반적인 제조 방법이 위조와 주청이 중요합니다. 위조는 이제 일강 위조와 실내 위조를 하는데 생엽 안에 수물을 천천히 이제 증발시켜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조 과정에서 향기 전구체가 나와서 이제 가수 분해되면서 향기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청 과정이 이제 그 청차의 특징인데, 주청 과정은 아주 특유한 공정으로서 요청하고 정치를 반복하는 것인데, 요청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채반에 놓고 흔드는 거고, 정치는 채반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향기가 나죠, 그죠? 그 향기가 나는데 이제 그런 향기가 났을 때 밑에 보면은 청차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원하는 향과 맛이 나면은 살청을 하여 더 이상 발효를 막아 품질을 고정시키고 유념과 건조로 마무리한다 했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청차입니다. 청차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또 생산되죠, 그죠? 이제 민남 청차, 민북 청차, 강동 청차, 대만 청차인데, 민은 이제 그 중국은 약칭을 써가지고 민은 복건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복건성 위에, 복건성 밑에, 그리고 또 이제 무이산이 있는 곳은 민북이죠, 그죠? 그리고 무이암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4대 명청, 5대 명청이 그 무이암차입니다, 그죠? 그 대홍포, 철람, 백계간, 수금기가 4대 명청이고, 또 그 5대 명청에 반천료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강동 청차로서 이제 봉황수선이 있고 봉황단총이 있습니다. 전통 철간음인데요. 그 농향이라 하죠, 그죠? 그 농향과 철간음은 청향이 같이 있는데, 그 농향이 먼저 나왔습니다. 18세기 초에 이제 시작된 민남 청차는 복건성 안개 일대에서 생산되었고, 그리고 이제 안개 철간음의 유래가 이제 위엄과 왕사량이 처음 그 철간음 품종을 관리를 했는데, 위엄이 지금 이제 위엄의 그 9대 자손들이 지금 위월덕이라 해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제다 명인으로 이제 2009년도에 그 제다 명인으로서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제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홍배 향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차의 찬물색이 금빛이 돕니다. 등황색이죠, 그죠? 그 청양 철간음은 색깔이 발효도가 낮기 때문에 좀 낮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엽저를 보면은 엽저가 녹엽 홍양변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홍포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드셔보셨을 건데, 그게 이제 홍배를 하게 되죠, 그죠? 제조 과정에서. 그러니까 건조 과정을 마친 차를 다시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 이제 서서히 건조시켜서 차의 향기를 북돋아주는 과정입니다. 탄배 또는 복배라고도 합니다. 그 대홍포 같은 경우에는 송원 시대부터 이제 항제 진상용으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이제 난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문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나는 홍배향을 아문이라 하는데, 이제 여기 대홍포가 무이산에서 나기 때문에, 무이산은 거의 다 이제 이게 차나무가 바위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문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동방미인차는 대만차죠, 그죠? 그 청심대묘나 청심대유 품종으로 만들고, 그 청심대묘, 청심대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녹엽선에 이제 피해를 받은 찻잎으로 만듭니다. 자, 이제 소녹엽선에 이제 그 충해를 입으면은 이제 찻잎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찻잎이 이제 벌레의 피해를 입으면은 자기 방어 기작의 하나로 인돌이라는 향이 생성됩니다. 그 인돌이 형성되면은 동방미인 특유의 향이 나오죠, 그죠? 이제 이 벌레가 있으면은 유기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벌레가 농약이나 화학 비료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칠 수가 없어. 그 홍차는 17세기 초에 이제 중국의 그 복건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종 홍차는 성촌 동목간에서 제다하였고 위조 건조시 가열에서 소나무의 연기향이 배어 송연향이 나면서 홍탕 홍엽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홍차는 중국을 비롯해가 이제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케냐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홍차의 일반적인 제조 방법은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제가 발효에 이제 옥시데이션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근데 이제 원래는 발효가 퍼먼테이션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옥시데이션이라 하는 거는 홍차는 그 찻잎 속에 있는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옥시데이션으로 하는 것이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옥시데이션을 해놨습니다. 지금 인도나 스리랑카에 가면은 공장마다 예전에는 퍼먼테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다 지금은 이제 그 산화성 효소 발효차라 해서 이제 옥시데이션으로 다 바꿨습니다. 자, 그 홍차의 건조는 발효된 찻잎에 열을 가해서 발효를 중지시키고 보관을 그리고 용이하게 하는 공정입니다. 예, 두물차로 이제 홍차를 제다하였는데 두물차로 홍차를 제다한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녹차 발효차를 만들고 나면은 성수기프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두물차나 세물차 아니면은 또 성수기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홍차를 만들어서 품평을 하니까 이제 차의 풍미는 인도나 뭐 다즐링 그리고 아삼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이 차 품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풍미가 홍차로서의 풍미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홍차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흑차는 3천여 년 전에 중국 운남에서 살던 복족 사람들이 생산한 것이 시초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압축을 통해서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운반하였고 청대의 항실에서 흑차 공장을 세우고 조정해 공차였습니다. 흑차는 이제 중국의 운남성, 사천성, 강서성 등지에서 생산되는 후발효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이차가 좀 대표적이고 뭐 육보차성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도 이제 그 후지산의 흑차 등이 이제 같은 그 후지산에 있는 태적차가 이제 흑차 종류입니다. 흑차는 이제 미생물 발효차로서 이제 시들기와 비비기, 그 말리기까지는 녹차와 같죠, 그죠? 이 모차를 가지고 성형해서 기납을 바로 하고 숙성하고 생차가 되고, 그런데 이제 말리기를 해서 발효를 시키면은 발효를 시켜서 이제 성형을 하고 기납을 하면은 숙차가 됩니다. 자, 기납차는 이제 만들어진 찻잎을 틀에 놓고 전기를 가해 병차, 타차, 전차 등의 모형을 만든 다음 대나무 껍질로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죠? 자, 흑차 종류의 이런 뭐 육보차, 복전차, 뭐 철량차, 그 운남보이차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노반장차도 있죠. 자, 제갈공명 이야기는 이제 쓰라니까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강서성 육보차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아파차라 해가지고 이제 삼복철이 되면은 만들어뒀다가 어린아이가 이질이나 설사를 하면은 먹였다 해서 이제 아파차라 하였는데 여기는 이제 삼나무실에서 1, 2차 발효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떡차 이제 삼국시대부터 음용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원차, 유차, 청태전이라 해가지고 장흥 지역에서 이제 돈차로 당대 유구의 고용차 제다법이 우리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전번에 알려져서 주목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이차 활성화에 맞춰가 떡차가 재조명된 것은 두 차가 이제 단차로서 제다 후 발효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수기를 활용한 떡차를 제다하였는데 뭐 위조, 정제 그리고 이제 분쇄하고 성형하여서 이제 펀칭하고 대나무에서 끼워서 이제 자연 건조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3년 정도 숙성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청병은 아니지만은 이제 숙성된 기간이 있으니까 맑은 그러니까 순우 해감의 맛이 났습니다. 단맛이 돌고요. 자, 이제 오늘날 생산되고 있는 명차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차인들이 이제 제다 기술을 개성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 전통의 차에다법을 활용하여 우리만의 가질 수 있는 한국형 명차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제 소비자들은 맛과 향이 좋은 그런 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차의 품질 향상과 다양한 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의 품종이 그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군체종이잖아, 그죠? 군체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차의 품종이나 또 이제 차의 품종을 지금 이제 삽목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삽목으로 이제 다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삽목이 이제 무성 번식인데 우리는 유성 번식이 돼가지고 지금 군체종이 많이 늘어났잖아, 그죠? 이제 거기에 한번 이렇게 다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품평은 여기 PPT 자료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차의 품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 품평의 목적이나 이제 품평, 간능 품평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품평이란 차의 품질에 대한 평가로 차의 품위와 등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품평의 목적은 차 품질의 우열을 판별하여 우수한 차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소비시장을 확대하여 차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평은 그 품질에 따라 등급을 차별하여 질 좋은 차의 생산을 유도하고 품질에 합당한 가격을 형성시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품평에는 관능 품평과 예학적 품평이 있습니다. 관능 품평은 이제 인간의 감각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예학적 품평은 차의 화학 성분을 검사해서 이제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 그리고 생화학적 방법 등으로 이제 품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의 관능 평가란 평가자의 차에 대한 이해와 감각 기관에 의한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차의 외관과 내질의 특성으로서 이제 관능적 특성과 예학적 특성으로 나누는데 차의 외관은 차의 형상과 크기, 색택 및 우린잎의 상태를 나타내고 내질은 우린차의 색향미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차의 예학적 특성은 각종 차의 화학 성분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녹차의 색향미의 성분은 이제 색과 향과 맛에 이런 성분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차 품평사는 오감으로 차의 외관, 우린 찬물의 색과 향미, 우린 찻잎 등을 토대로 원료 찻잎, 그리고 찻잎의 상태, 그리고 가공 과정의 적절성, 그리고 향미의 종류와 조화 및 농담 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훈련과 이제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유구 다경의 이제 떡차의 상품에 대한 이제 외형상 특징과 그리고 이제 하품의 외형상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향의 다록에 이제 차색 기백이라 해서 차의 색은 흰 것을 귀하게 여긴다 하고 그리고 이제 향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맛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장원의 다록에도 이제 차에는 진향, 난향, 청향, 순향이 있다고 하였고 이제 청향과 각종 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의 색에 대해서도 명나라 장원의 다록에 이제 차는 맑고 푸른 것이 좋다. 찬물은 맑은 쪽빛 나는 것이 좋은데 노랗고 검고 붉고 어두운 것은 모두 좋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차의 맛은 또 달고 부드러운 것이 상품이다. 쓰고 떫은 것은 이렇게 하품이다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의 품질과 심사에서 차나무 품종과 찻잎의 재배 환경 그리고 찻잎의 채취 시기, 차엽의 보관과 가공 방법에 따라서 품질에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차의 품질은 차의 맛과 향이 주체이며 찬물색과 혀에 느끼는 촉감 등의 관능 요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차의 맛은 이제 단맛, 짠맛, 신맛, 떫은 맛, 감칠맛 등의 5가지 맛이 조화되어서 달고 부드러워야 하며 차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고유의 맛과 향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능 평가 요소로 이제 제일 먼저 외관을 평가하고 그리고 찬물색을 평가하고 향기를 평가하고 맛을 평가하고 우려진 찻잎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간섭적으로 사용하는 게 일창일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일심일엽, 그리고 대만에서는 일본 강점기 영향을 받아서 일심일엽을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일화일엽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능 평가 용어로 저희들은 지금 외관을 외형을 외관이라 하는데, 중국에서는 외형 또 색택 이렇게 보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색도 찬물색이라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탕색이라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향미를 향기와 맛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엽절을 우린 잎이라 합니다. 녹차의 정상 품질을 나타내는 관능 평가 용어는 이제 지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의 여러 외관 형태는 이제 안길백차처럼 봉형이 있고, 건곡형이 있고, 그리고 편편형, 그리고 공라형이 있죠. 소라처럼 이렇게 말렸다 해서 공라형. 그리고 방구형이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녹차가 가장 많이 이제 이 외관을 띠고 있는데 곡조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형, 반화형이죠. 그리고 내질 평가도 찬물색, 또 향기, 그리고 또 맛, 우린 잎의 용어는 참고로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평을 이제 실제적으로 할 때는 품평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건평대와 습평대를 두고, 건평대에 이제 품평반이 있죠, 그죠? 품평반에 이제 100g 정도의 차를 넣어서 품평 외관을 보고, 그리고 이제 3g 정도를 품평완에 품평배에서 이제 150ml 원통용 품평배에 넣어서 이제 5분 동안 우려서 품평완에 부어서 이제 찬물색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형 품평배는 청차를 품평하는 품평배이고, 그리고 이제 말차 품평 도구로는 말차 다완과 그리고 차선이 사용됩니다. 차 관능 평가 기록표는 이제 샘플 번호를 적고 이제 외관이나 찬물색, 향기, 맛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차 품평대가 있는데요. 차 품평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등수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외관은 20%, 그리고 녹차 같은 경우에 찬물색은 15%, 그리고 향기는 25%, 맛은 30%, 그리고 이제 우린 잎은 10%로 계산해서 이제 등급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등수를 매깁니다. 품평 실기,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외관은 아까 이제 100g을 해서 외관을 평가한다 했죠. 그리고 나서는 외관을 평가할 때는 차의 말린 정도와 찻잎의 크기, 그리고 여린 정도, 색택, 그리고 이제 온전한 정도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녹차 경우에는 선별이 잘 되고 온전하고 균일한 잎으로 이제 외관을 봤을 때 그런 차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여린 녹색이고, 그리고 윤택하고 밝고 맑으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게 곡조형이죠, 그죠? 곡조형으로 긴결하며 이제 흰 솜털이 있으면 어린 잎이니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질 품평을 할 때는 이제 3g을 채취해서 품평배에 넣어서 이제 끓인 물을 넣어서 4분간 침출하고, 그리고 이제 이 품평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국식 품평기를 사용합니다. 자, 찬물색을 평가할 때 이제 색도, 밝은 정도, 혼탁도, 침전물의 양을 평가하는데, 이제 침전물이 많으면은 이제 점수가 평가가 낮아지겠죠. 녹차 같은 경우에 여린 녹색에 밝으면은 이제 차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침전물이 없으며 투명하고 맑고 밝아야 합니다. 향을 평가할 때는 이제 신선한 차 고유의 여린 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힌 유향이라고 해서 이제 금방 익혀서 나온 밤향이죠, 그죠? 밤을 금방 삶으면은 나는 유향, 그리고 어린 잎의 향기, 눈향, 그리고 이제
차호의 향기인 호향, 꽃향기인 화향이 나야지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을 맡을 때는 여루라 해서 금방 뜨거울 때 맡는 향과, 그리고 온우라 해서 조금 더 식었을 때 따뜻할 때 맡는 향과, 그리고 이제 냉우라 했을 때 온우에서 낳는 향이 그대로 지속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냉우인데, 이제 그 냉우로 평가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여루와 온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맛을 평가할 때는 신선하고 상쾌한 맛인지, 아니면 여리고 부드러우며 조화로운 맛인지, 그리고 순우하고 감칠맛과 해감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순우해감이라 해서 이제 그 순우해감이라 하면은 맛으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맛에는 이제 카테킨과 카페인, 뭐 아미노산류, 그리고 유리당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우린잎을 평가할 때 우린잎은 여린 정도와 이제 색깔을 보는데 크기와 균일성을 봅니다. 또 손상 정도가 있으면은 평가가 낮아지고, 찻잎의 성질이나 이제 잎의 경화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았을 때도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엽절을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잎에 약간 붉은색을 띠는데, 그 살청하는 과정에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살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그 녹차는 청탕 녹엽이라 해서 이제 삼녹이라 하죠, 그죠? 우리기 전에 찻잎과 탕색, 그리고 차를 우리고 난 잎이 모두 녹색이어야 합니다. 그 이제 품평실기로 서용장을 보면은 절강성 항주에 이제 그 생산되는 초청 녹차이고 용정 43호 품종으로 만듭니다. 이제 등급이 그 지금 보면은 이렇게 3A로 되어 있죠, 그죠? 가장 좋은 특급입니다. 이제 외형을 보면은 그 납작하고 평평하며 매우 고두며 끝이 날카롭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린 녹색이고, 그리고 찬물색은 여린 녹색에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기는 맑은 향이 오래, 그러니까 향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맛은 신선하고 순우하며 달고 상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잎을 보면은 꽃송이처럼,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 터실해야 되고 이제 균정해야 합니다. 안길백차는 안길백차지만은 안길백차는 녹차죠, 그죠? 이제 그 저민감성 변이종이라 해서 한 20일 동안 백화 현상이 일어날 때 차를 제다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안길백차를 제대하게 됩니다. 조형 정품인데 외형은 곱고 정갈하며 균일하고, 이제 찬물색은 여린 녹색에 밝습니다. 그리고 향기는 신선한 난꽃 향이 오래 지속되고, 맛은 신선하고 순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잎을 보면은 우린잎이 이제 여리고 균정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색 가운데 특징이, 미색 가운데 이제 잎맥에 여린 녹색이 뚜렷합니다. 일본 전차죠, 그죠? 일본 보통 전차입니다. 정체 녹차이고 이제 야부끼다 품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림이 둥글고 중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물색은 짙은 황록색에 밝습니다. 향기는 신선하고 풋내가 없고, 맛은 이제 그 쓰고 뜰고 이제 단맛이 돌며 감칠맛이 조화롭게 납니다. 자, 일본 말차의 가능 평가는 이제 그 외관은 입자 크기가 균일해야 되고 신록색의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품을 이제 격풀해서 거품을 보면은 기포성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거품 입자가 작고 균일해야 하며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짙은 신록색에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맛은 이제 감칠맛과, 그 말차는 차강을 하죠, 그죠? 차강 향미가 있으면서 조화로워야 합니다. 자, 백차 같은 경우에 이제 백포원침하고 백목단을 내놨는데, 이제 백호원침은 외관이 은백색 솜털이 있어야 되고, 이제 해록색 찻잎이고, 그리고 이제 신선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야 됩니다. 호향이 나야 되고, 그리고 찬물색은 지금 보면은 담향색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백호원침이라 부르는 아차가 있고 삿과 잎으로 만들어 모양이 마치 목단화 같은 백목단이 있습니다. 이제 백목단이라 하기도 하고 백모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잎으로만 만든 공미와 수미가 있습니다. 자, 청차 품평은 이렇게 이제 계암배에 2분, 3분, 5분에 걸쳐서 합니다. 계암배가 이제 110ml인데 그걸 걸쳐서 이제 하는데,
청차 같은 경우에는 누곡조용이라 해서 비틀 U자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비틀어서 그렇게 길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찬물색은 등황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녹엽 홍양변이 또렷해야 합니다. 엽조도 균이라고 균정하죠. 동방민은 백호령이라 하죠, 그죠? 청심대묘라 하기도 하고 청심대유. 그리고 이제 그 등황색의 찬물을 떼야 하고, 그리고 잎의 특징이 이제 긴 타원형 또는 타원형이 되어야 하고, 찻잎이 다른 찻잎보다 두텁고 뻣뻣합니다. 중국 홍차 중에서 정산소정입니다. 정산소정은 이제 외형은 긴결해야 하고, 그리고 찬물색은 밝은 등홍색이어야 하며, 향기는 이제 용안향과 송연향이 또렷해야 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이제 소나무로 건조를 하니까 그 송연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맛은 순하고 상쾌하며 신선합니다. 그 엽전은 이제 짙은 홍갈색에 밝습니다. 자, 인도나 스리랑카를 가면은 이제 각 다원마다 넣으면은 이렇게 품평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을 제가 못 봤는데요. 이렇게 품평실이 있어서 차를 이제 자유롭게 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품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장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산자는 그 장단을 듣고 그 차를 만들 때 개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차를 또 그 기호도가 맞는 차를 소비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우리나라 차 소비자 기호 조사 분석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차 소비자가 즐겨 찾는 차는 쓴맛, 뜰분 맛이 약하고 향과 맛이 조화로우며 마시기 편하고 기능성이 좋은 차였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침체된 차 산업의 활성화와 차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품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